안녕하세요. 고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문의 변동 중에서 된소리 대기와 국의 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였죠? 비음화, 유음화였죠? 그런데 음절, 음운,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 또는 초성, 중성, 종성의 개념을 자꾸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단어의 경우 예를 들을 때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절이라는 것은 글자 한자 한자를 다 음절이라고 그래요. 글자 각각 한자 한자. 그다음 음운은 이 글자 한자에서 자음몸 각각을 음운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 글자라면 글자의 글은 기역, 리을이라는 세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졌죠. 이 세 개의 음운이 합해져서 하나의 음절을 만들어서 글자라는 단어는 두 개의 음절로 되어 있고요. 음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음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소리 또는 초성, 첫소리를 초성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가운데 소리를 중성, 끝소리를 종성이라는데, 이것은 뭐냐면 음절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음절에 있어서 글자의 글 할 때 제일 앞에 나오는 자음을 초성 또는 첫소리라 그러고요. 그 다음 여기 중간에 있는 모음을 중성 또는 가운데 소리, 그다음에 끝에 있는 이것을 종성 또는 끝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을 헷갈려 하거나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확히 기억해 뒀다가 잘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개의 예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된소리 대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앞에 유음화와 비음화 같은 경우는 화자, 대화자를 그대로 한자 말 그대로 썼는데요. 지금 된소리 대기의 경우는 대기라는 대화자를 순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된소리 대기라는 말로 음운 변동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된소리 대기는 뭐냐? 말 그대로 된소리가 아닌 것을 된소리로 만드는 거죠. 된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사 소리보다 좀 더 되게 발음하는 건데요. 기역보다 더 발음 세게 하는 쌍기역, 쌍디귿, 그다음에 비읍 디귿보다 센 게 쌍디귿이죠. 그다음에 쌍으로 노는 발음들을 모두 된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요 음현상 할 때 되게 유의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쌍기역도 하나의 음운으로 보거든요. 쌍디귿도 하나의 음운으로 보고 쌍비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쌍기역이 이제 그 예를 들면 박기라는 단어가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박 하나의 발음 나오죠. 이럴 경우에는 이게 쌍기역이 기역으로 교체되는 경우인데, 기역이 두 개 있는데 한 개가 탈락되었어요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쌍기역은 하나의 음운으로 보시고 교체된 경우입니다. 요거는 앞서 음질 끝소리 할 때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요거 유의하시고, 교체라는 것. 탈락 아닙니다. 쌍으로 노는 애들은 탈락 아니에요. 만약 받침이 두 개 있을 경우는 달라지겠죠. 탈락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음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리을 비역, 밥다 이럴 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발음되잖아요. 이럴 때는 탈락이 될 수 있겠지만 자음 하나가 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역 이런 것들은 발음이 하나가 되더라도 이거는 교체라고 보는 거지 탈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된소리 대기도 크게 보면 교체 안에 들어가죠. 교체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된소리 대기를 한번 더 볼까요? 된소리가 아닌 게 된소리가 되는데, 얘는 두 개의 안올림 소리가 만나서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경음화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경우도 있죠. 끝소리가 니은, 미음인 용언 어간에 예사소리 활용 의미가 올 경우도 된다 해서, 넘다라는 하나의 용언이죠. 용언이라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를 용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형 달을 붙일 수 있는 말, 달을 붙일 수 있는 말이 활용해서 넘고 넘으면 넘으니 넘어서 이런 말로 바뀌는 걸 활용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넘은이라는 어간은 그대로 있고 뒤에 여러 개가 붙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때 활용을 할 때 뒤에 따라오는 소리의 기역이면 기역이 쌍기역으로 발음된다든지 이럴 경우도 된소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문장 자체를 다 외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요 발음을 해보면 돼요. 입고 같은 경우
쌍꼬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역이었는데 쌍기역으로 바뀌었어요. 교체됐어요. 이럴 경우는 예사소리인데 된소리가 됐으니까 된소리 대기다라고 하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넘고도 그렇죠. 넘고인데 넘고 되니까 예사소리였는데 된소리가 됐구나. 된소리 대기다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 뒤쪽에 조금 나오는데요. 된소리 대기와 쌀소리 현상을 구분하는 부분은 뒤쪽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깊이 있게 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된소리가 아닌 것이 된소리가 되면 된소리 대기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예외는 나중에 알아봅시다. 자, 그럼 된소리가 일어나는 환경 문제로 출제될 경우에는 이왕이면 좀 어렵게 되는 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늘 말하지만 시험 문제는 맞추라고 답을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답을 어떻게 하면 좀 헷갈리게 해서 틀리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제자는 출제를 합니다. 어떤 문제의 경우는 그냥 좀 쉽게 풀 수 있도록 하기도 하지만 문법 문제의 경우는 되게 조금 헷갈리도록 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된소리가 일어나는 환경을 쭉 적어놓고 답을 찾으려 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외울 필요 없이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일단 먼저 단어의 발음법을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요마와 비요마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발음을 엉터리로 하면 어문 현상이 뭐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발음을 일단 표준 발음을 기억해야 돼요. 평소에 하는 것을 선생님처럼 사투리를 쓰더라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표준 발음법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발음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문제 풀이용 발음을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그것들은 기억이 납니다. 자, 국밥의 경우는 국밥이라고 발음하고요. 닫다 발음됐죠. 입고 이렇게 발음해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데 된소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된소리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의해야 될 것이 지난 시간에도 비음화의 조건이 있는데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그것처럼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법을 꾸준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써왔고 그것을 표준 발음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예를 들면 안다의 경우는 아기를 안는다라는 뜻으로 안다라고 하죠. 그때는 아기를 안는 거 가슴에 이렇게 안아줬다 아기를.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을 알 경우에는 안다라고 하지 안다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똑같이 표기는 똑같이 안다라고 적혀있어요. 안과 다가 적혀있는데 이것이 문장에 쓰일 때 따라 아기를 안을 경우는 안다라고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을 안다 할 때는 안다가 아니고 안다가 되겠죠. 표기로는 똑같지만 발음이 달라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문장을 통해서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갈 곳, 할적에 같은 경우는 단어가 두 개가 되겠죠. 그죠? 단어가 이거는 세 개가 되는데 하나의 단어에서도 된소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 개의 단어에서도 된소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갈 곳 할 때 꽃. 근데 요 시옷은 또 디귿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음절 끝소리 발음입니다. 그죠? 할 적에 요게 적에. 그 다음에 니은 미음 뒤에 된소리하는 경우는 신고 안고 안고가 아니고 안고 해야 되겠죠. 담고. 자, 담고. 그 다음에 한자어의 경우에는 된소리가 보통 리을 받침 앞에 음절의 끝소리가 리을일 때 뒤에 따라오는 첫 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된소리 대기라고 합니다. 한자어와 관련해서 사이소리 현상과 나중에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도 뒤에 합시다. 자, 그럼 된소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국밥인데 국 발음은 국밥이죠. 그래서 비읍이 쌍비읍으로 됐어요. 된소리 대기. 밥상 자, 시옷이 쌍시옷. 감다 디귿이 쌍디귿. 안고 쌍기역. 발전 한자어 받침 리을 뒤에 따라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또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늘 얘기하지만 요 표준 발음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표준 발음법을 연습을 꾸준히 한 다음에
어떻게 찾아내냐면 그 음운 변동을 찾아내는 방법은 원래의 모양과 달라진 게 뭐냐를 보시면 돼요. 그 달라진 게 요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일단 예사소리였는데 된소리가 됐구나 하면 된소리 대기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연습해 볼까요? 역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젖소, 역마살. 역마살 같은 거는 발음하기 어렵지, 그지? 젖소의 경우도 지금 요거는 음절 끝소리고 요거는 된소리 대기. 역마살 같은 경우는 요 기억이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가 된 다음에 되고 뒤에 있는 살은 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된소리 대기, 비음화 이렇게 해서 이조는 요거는 선생님이 두 개의 음운 현상 일어난다라는 표시로 했어요. 연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발음을 했는데 두 개의 음절이나 세 개의 음절이든 하여튼 뒤쪽에 두 번째는 세 번째 나오는 음절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넷가 하면 넷가로 읽어도 되고 넷가로 읽어도 둘 다 표준 발음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여기 기억이었는데 쌍기억이 됐다. 마찬가지로 디귿이었는데 쌍디귿으로 발음된다. 이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사소리가 된소리 되면 무조건 된소리 되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쭉 보시면 보일 거예요. 이것은 모두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다가 합성어 과정 중에 단어 자체의 표기에 발음이 아니라 표기 자체에 시옷이 다 들어가 있어요. 표기 자체. 그러니까 표기와 발음 차이는 국밥이라는 단어가 앞쪽에 있었잖아요. 된소리 되게. 요거는 표기 자체는 쌍비읍이 없어. 근데 발음을 하면 된소리가 나타나요. 근데 얘들은 발음에 된소리가 나면서 동시에 표기에 모양이 특이한 게 뭐냐면 시옷이 모두 첨가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과의 경우는 내라는 단어와 가라는 내가 시냇물이잖아. 가는 가쪽이란 바깥쪽이란 뜻인데 요게 합해지면서 시옷이 첨가된 경우야. 코의 등 합해서 콧등, 해 더하기 쌀이 햇살, 고개 더하기 지시 고갯지 이런 식으로 시옷이 첨가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된소리 대기라고 하지 않고요. 사이소리 현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 돼. 된소리로 바뀌긴 했는데 모양 안에 시옷이 들어가 있다. 모양 안에 시옷이 있어서 된소리가 된 경우는 된소리 대기가 아니고 사이소리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그거예요. 뭐 합성어니 발생은 이러시지 마시고 그냥 모양에서 원래 있던 말에 시옷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깃발도 기 더하기 한자 기 더하기 발이죠. 그래서 깃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가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해당되는 거 내과, 콧등, 햇살, 고갯질, 쇳길, 깃발, 뱃속, 빨랫돌, 대패밥, 뱃전.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두 개로 둔 이유는 원래 여기 내과 같은 경우도 내와 가 합해지면서 합성화되면서 시옷이 들어가서 내과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시옷이 들어갔을 때 시옷의 대표음은 음절 끝소리 디귿이라 했잖아. 그래서 디귿으로 발음을 해줘도 되고 이 시옷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얘를 빼고 내과라고 발음해도 돼요. 둘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두 개가 다 써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봐두면 되겠고요. 또한 발음을 하면 된소리가 이렇게 또 있어요. 한자 중에 이음절의 한자 중에 한자 원래는 창고 고자잖아요. 그죠? 사이간자. 그래서 고간인데 여기다 시옷이 첨가돼 있거든요. 마찬가지 요거는 한자끼리 결합되는 경우에 원래 한자의 본음에 없는 시옷이 첨가된 경우에 해당되는 6개의 한자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음절의 한자 중에서 발음의 뒤에 따라오는 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가 된다 해서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또는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지? 횟수 중에서 시옷을 첨가할 수 있는 것은 여기 6개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 6개는 중간에 시옷을 첨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옷이 첨가된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옷이 첨가된 경우는 된소리 대기가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두 음절로 된 한자 중에 시옷이 첨가될 수 있는 경우는 6개밖에 없어.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돼. 아주 시험이 잘 나오죠. 곡간, 착간, 셋방, 택간, 숫자, 횟수. 이거는 아주 예전부터 늘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곡간, 착간, 새빵, 택간, 숫자, 횟수로 서너 번 계속 반복해 보세요. 곡간, 착간, 새빵, 택간, 숫자, 횟수. 그래서 요것들은 시옷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된소리가 나지만 살소리 현상이고 나머지 한자는 시옷을 첨가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된소리 대기 끝냈고요. 구개음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된소리는 된소리가 아니게 된소리가 되면 된소리 대기를 했다. 그지? 그럼 된소리가 뭔지 모르면 알 수 없듯이 구개음화도 마찬가지야. 구개음화잖아. 앞쪽에 그 비음할 때 말한 대로 화는 될 화자라 했지. 구개음이 대기랴. 구개음이 대기. 그럼 구개음이 대기란 말은 구개음이 아니었던 것이 구개음이로 바뀌었다는 거잖아. 근데 이 구개음화의 경우는 특이한 것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구개음이 아닌 게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구개음이 아닌 게 되게 구개음에 해당되는 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구개음이 아닌 모는 건 훨씬 많을 텐데요. 사실 구개음에 해당되는 것은 구개음은 지읒계열음과 기읒계열음과 이음까지 구개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읒계열, 기읒계열, 이음 요 계열이 모두 구개음인데 그 중에서도 디귿, 티읕이 입천장 소리기도 하죠. 잇몸 소리라고도 하는데 입천장 소리, 잇몸 소리인 입천장 소리를 하면 안 되겠다. 헷갈리겠다. 윗잇몸 소리, 잇몸 소리, 윗잇몸 소리, 잇몸 소리인 디귿, 티읕이 반드시 이라는 모음을 만나야 돼요. 그랬을 때 디귿이 지읒으로, 티읕이 치읒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구개음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은 지읒 계열음 외에 기역이나 이형도 있지만 구개음화 관련되는 것은 지읒 치읒뿐이야. 그래서 구개음화 나오면 구개음이 아닌 게 구개음 되는 것. 특히 구개음화와 관련되는 구개음은 사실 경구개음이거든. 지읒 치읒은. 구개음은 영구개와 경구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경구개음으로 바뀌는 음 현상이에요. 그런데 구개음화가 적용되는 환경이 매우 제한적이고요. 또한 뒤쪽에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이화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모든 것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따라오는 게 조사나 전미사 이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실질 형태수, 여기 지금 형식 형태사잖아. 형식 형태수는 이런 애들이 오는 게 아니라 만약 실질 형태수는 밭과 이랑이 만났을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봐요. 느티나무에 티읕이 있지만 뒤에 이 몸이 났지만 느티나무를 하지 않죠. 느티나무 그대로 발음합니다. 이런 경우는 단일어기 때문이고요. 조사나 전미사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보니까 바로 뒤 따라오는 것의 경우 한번 보세요. 해당되는 것과 안 해당되는 게 차이가 나죠. 그죠? 여기서는 지금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뭐예요? 전미사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전미사거든요. 이희리기는 다 이희리기는 닫다에 히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야. 그래서 요런 경우는 구개음화가 일어났어요. 요런 경우는 끝과 일이라는 요 뒤에 따른 일이 그 실질 형태수거든. 형식 형태수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의 어근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거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끝일 하지 않아요. 끝일이야. 이것도 밭이랑 하자고 밭이랑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런 경우만 해당된다는 거야. 희는 이리기의 희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와 전미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조건을 다 외우기는 힘들잖아요. 그냥 그 단어를 보면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냥 단어를 보면 다 찾아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럼 구개음이랑 뭐냐 하면서 조미치를 앞쪽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잠깐 볼게요. 자, 우리 국어에서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어요. 그래서 옆모습을 봤을 때 발음 기관을 보면 여기 목구멍 이게 혀에서 목구멍 안쪽으로 들어가서 목구멍으로 딱 들어갔을 때 요렇게 꺾이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나는 발음이 기역 계열의 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발음이 목구멍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잖아. 나오는데 우리 발음 기관을 보니까 기역 모양이지. 그래서 여기서 나는 게 기역이에요. 그리고 요 목구멍의 모양이 동그랗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응음도 납니다. 그 다음에 흐흐 하면 요 안쪽에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히읗은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외우지 마시고 요 부분 기억하시고 요 부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을 보면 요 앞부분은
여기는 입 부분이야. 그잖아. 입술 부분은 옛날에 한자를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썼잖아. 한자에서는 입구자. 입구자 한번 생각해볼까요? 입구자는 한자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입술 부분에 관련되는 말들은 다 요 모양하고 닮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 그 다음에 미음에다가 이렇게 줄도 끄면 비읍이 되고요. 요거 두 개 있으면 쌍비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봅시다. 미음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또 피읍도 되죠. 그래서 여기 입술에서 나는 소리들이 바로 입구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우리 입하면 또 앞에서 보면 동그랗게 보이잖아. 근데 아마 한자 때문에 한자 영향을 받아서 입구자를 입의 모양 네모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 발음하면 발음이 여기 두 개의 여기 이에요. 윗니 아랫니 여기 혀거든. 혀가 여기 딱 부딪혀요. 그러면 요 모양을 보고 세종대왕이 그 시옷의 모양을 만들었다거든. 그래서 옆을 비슷하면 이게 위아래 이에다가 요건 혀야. 위아래 이에 혀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요게 어때? 시옷 모양 나오죠. 그래서 이 뒤에서 소리 냈을 때 두 개의 이 뒤에 혀까지 합하면 시옷의 모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옷 모양 나왔죠. 그죠?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이렇게 본다. 기본적인 거. 그런데 미음, 비읍은 아까 같은 자리가 났고 이건 유음이라서 흐르는 혀가 중간에 떠 있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죠? 유음이면서 앞쪽에 혀가 앞쪽에 있거든요. 시옷하고 비슷하게 앞쪽에 있고요. 이응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은 사실, 요 미음 하나 있고, 요 시옷 얘기했고, 기억 얘기했고, 이응 얘기했잖아요. 한글 창제 당시에 목구멍, 우리의 그 발음기관 모양을 흉내낸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니은음이에요. 니은은, 느라고 발음을 하면, 여기는 혀가, 자, 그림을 조금 치우고 갈게요. 자, 싹 지우고요. 자, 그러면, 니은을 한번 볼까요? 니은을 하려면 이 혀가 이렇게 천장에 붙어요. 그러면 요 니은음이 요렇게 보인다는 거지. 혀가 모양이. 그래서 니은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니은 계통음, 그 다음에 시옷 계통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좋은 위치가 대충 파악되지. 근데 진짜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읒인데요. 지읒은 여기서 난다고 해요. 여기를 입 천장을 쭉 훑어가면 오돌오돌하면서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 이걸 경국에다라 그래. 그리고 쭉 끌어당기면 소리 나는 부분 있지. 여기 말랑말랑하지. 여기를 영국이라는데 여기가 바로 아까 기역음, 이응음 나는 부분이었고 이응 자리고요. 그 앞쪽이 지읒이 나는 음이야. 이걸 구겸이라 그래. 이게 딱딱하다고 해서 경국에 여기는 부드러워서 연하다 해서 연국이라는데 외우기 어렵잖아. 이렇게 설명 듣고 다 하려면. 근데 여기서 일단 이해하시고 외울 때는 입술은 입구자 모양 생각하시고 요것은 아까 시옷 생각하시거나 시옷 생각하고 니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무대뽀로 외우세요. 그냥 자기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기야. 자, 자기야 되겠죠? 자기야의 지읒, 기읒, 이응 요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결국 구겸이란 뭐냐? 혀의 앞쪽 가까운데 입의 앞쪽 부분에 있는 디귿이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뒤쪽으로 지읒음으로 바뀌는 게 바로 구개음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헷갈려 하는 게 선생님, 지난번에 비음할 때는 비음이라고 미음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이런데 미음은 여기서 발음되는 게 원칙이지만 비음에 해당되는 발음은요. 여기 혀가 살짝 요 구개파리를 살짝 막아주면서 공기가 여기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비강이라 하지. 코 쪽에 구멍이 또 있잖아요. 그죠? 우리 혀로 나가는 구멍도 있지만 비강, 요거는 구강이라 그러거든. 여기는 비강, 코 비쳤어. 비강으로도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들이 바로 미음, 니은, 이응이래요. 받침이요. 그래서 비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위치와 별개로 코에 바람이 나가면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럼 구겸의 예를 볼까요? 해돋이는 음질 끝소리를 하면 해돋이 해야 되는데 해돋이 발음이 나죠. 뒤에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마찬가지죠. 디귿이 지읒으로 미다지. 그 다음에 끝이 디귿은 모두 지읒으로 발음되지만 티읒은 치읒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붙이다 마찬가지 붙이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된 걸까? 자, 요거는 보면은 굳히다의 경우는 지금 축약을 안 배웠는데요. 우리 국어에서 히읗, 자음 히읗은요. 앞이든 뒤든 위치는 상관없고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만나면요. 하나의 음운으로 발음돼요. 히읗과 기역이 만나면 기역, 히읗과 디귿이 만나면 티읕, 히읗과 비읍이 만나면 피읍, 히읗과 지읒이 만나면 치읓으로 이렇게 된소리로 바꾸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히읗이에요. 그래서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티읕으로 발음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원래대로 하면 구티다 해야 돼. 구티다. 구티다 해야 되는데 뒤에는 이 모음 때문에 구치다 됐기 때문에 이건 구개음화예요. 그 다음 이건 뭐 그냥 쉽죠. 티읕음이 뒤에는 이 모음 때문에 같이 되면 구개음화입니다. 넘어갑니다. 구개음화면 연습해 볼까요? 자, 볕이라고 발음하거든요. 이것도 발음을 열심히 연습해야 돼. 발음이 볕이 이렇게 발음할 수 있잖아. 볕이 왜 이렇게 따갑나 이럴 수 있지. 그렇게 되면은 구개음화를 찾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표준 발음대로 볕이라고 읽으셔야 구개음화를 찾을 수 있어요. 볕이 마찬가지로 갇히다, 묻히다, 땅에 묻히다 할 때, 그 다음에 구름이 거치다. 가을거지, 가을에 추수를 하는 걸 가을거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을에 있는 거지가 아니야. 가을거지. 그 다음 맞이, 그 다음 밭이, 자, 샅샅이. 지금 여기 별표 있는 것은 되게 좀 어렵고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구개음화에 해당돼요. 샅샅이의 요거 보십시오. 요거는 티읕이 디귿으로 되는 거 대표 음질 끝소리야. 그 다음에 요 시옷이 쌍시옷으로 변했지. 요건 뭐야? 된소리 되기. 그러니까 요거는 음질 끝소리, 된소리 되기. 그 다음에 요 티읕은 또 요로 이동돼서 치읕으로 바뀌었지. 구개음화. 그러니까 세 개의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요. 여기는 두 개가 일어나죠. 그죠? 여기도 두 개가 일어나죠.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디귿과 히읗이 만났으니까 무티다 해야 되는데 티읕이 이 모음 때문에 치읓됐으니까 구개음화와 음운 축약.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귿과 히읗이 음운 축약이 됩니다. 음운이 두 개잖아. 디귿, 히읗 두 개였는데 한 개만 됐잖아요. 티읕으로. 음운 축약과 구개음화 두 개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줄 때 이제 살짝 이런 걸 집어넣어놔요. 해맞이 넣으면 순간적으로 이 모음이 있어. 오케이. 조건 되네. 그 다음에 구개음인 지읒 나왔어. 구개음하네 하는데 아니죠. 원래 받침이 지읒이야. 원래 받침 지읒이 옆으로 이동했을 뿐이야. 연음이죠. 그죠? 일종의 연음 법칙은 음질의 끝소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단어가 첫 소리가 모음일 경우는 받침이 옆으로 이동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개음화가 아니라는 것. 해맞이는 헷갈려 하지 마세요. 해돋이와 해맞이 차이 납니다. 해돋이는 구개음화 맞죠? 해돋이는 구개음화야. 근데 해맞이는 구개음화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구개음화와 대소리 대기 다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수고하셨습니다.